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전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의 판정패가 예상이 된다. 아니면 뭐 트럼프가 일찍 타코를 하든지 아니면 장기전으로 계속 가면서 판정패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뭐 투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리고, 왜 지금 미국이 천하제일 그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제일 센 슈퍼파워인데 왜 이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까? 그 얘기를 해 드리고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뭐 미국이 슈퍼파워고 슈퍼 캡틴 뭐 캡틴 아메리카가 뭐 다 이긴다 이렇게 좀 허황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거는 영화에서만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고요. 현실은 다를 수가 있다. 지금 여기 이란 지역만 봐도 얘네를 이렇게 폭격으로만 마비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산지로 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요새화시키고 땅굴로 파놓으면은요, 어떻게 벙커버스터 뭐 몇만 발을 쏠 수 없잖아요. 벙커버스터 그게 얼마짜린데. 그리고 그만큼 비축량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다 미사일로 없앨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엔 지상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지형 보세요. 지상군이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입되다가는 진짜 수십만 명의 미군 전사자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망하는 거죠. 그걸 아무리 이기더라도 미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으로 나오면은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면서 이 주식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가장 중요하잖아요. 투자에서 지금 코스피가 오늘 12%나 빠졌어요. 아, 진짜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14%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거 기다리면은 이렇게 좀 저가를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진짜 이제 많이 빠졌네요. 이제는 저도 한번 더 빠지면은 이거 보고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많이 기회를 줄 것 같고요. 야, 흥구석유는 뭐 얘는 맨날 뭐 전쟁 뭐 유가 파동 뭐 이런 거 나오면 맨날 상한가 가던데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시아 증시 현황을 보면은요, 뭐 한국만 전쟁 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란 사태, 이란 전쟁 이후에 지금 등락률을 보면요, 코스피가요 17% 빠졌고요, 코스닥이 15% 빠졌는데 미국은 뭐 1%도 안 빠졌어요. 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니케이는 뭐 마이너스 8%, 그다음에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스라엘은 5.29%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한국에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뭐 첫째는 지금 여기 중동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란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장 이 지금 중동 석유의 의존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많이 피해를 볼 것이다 예상되고, 주가가 그래서 많이 빠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많이 올랐으니까,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지금 최근에 1년 사이에 증시 중에서 진짜 국장 코스피가 야 진짜 달라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더 강하게 세게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되면 또 5천선이 코스피 5천이 깨질지 그것도 한 번씩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코스피에서 이렇게 주요 종목들 모아놓은 ETF 있잖아요. 요즘 이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그다음에 뭐 방산이나 우주나 SMR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국장이 오르면서 로봇이나 SMR이나 뭐 수소나 뭐 이런 방산 이쪽이. 근데 야, 이게 뭐 ETF인데 마이너스 18%, 17%뭐 개별주가 폭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변동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ETF 이거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또 이제 갑자기 수익이 급감했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제가 가장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그래도 미래를 본다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런 발전을 가져다줄 종목이 뭐냐, 저는 그래도 차이나거든요. 그래도 이제 차이나가 이제 코스피처럼 만약에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근데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 하락에 차이나 전기차는 뭐 0.61%밖에 안 빠졌고요. 뭐 지금 뭐 주요 종목들은 1%, 뭐 많이 빠지면 뭐 3%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여기에 비하면은 뭐 별로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왜 미국이 지금 이번 전쟁에서 판정패할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기사를 가져왔거든요. 이란전 적중한 장셰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란전 2024년에 이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이 전쟁을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게 적중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예측을 하셨냐면 미국이 이란의 덫에 걸려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 역사학자 장 쉐치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군사적 과잉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덫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규모 조정과 주가 하락,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미국, 사우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복합적으로 이해관계로 인해서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의 양상이 형성됐다고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24년에 트럼프 재선과 이란전 발발을 정확히 예측했던 중국 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는 이번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24년 5월에 예측 역사에서 트럼프 재선과 미국은 이란 전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이번에는 그 전쟁에서 미국은 결국 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2월 28일 날 오퍼레이션 에픽 풀이라고 해서 이걸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 공격으로 이러한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장 셰치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제3차 대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이란 인구가 9천만 명이고 산악 지역 중심의 복합 도시 구조를 갖춰 미국이 신속한 공중 우세로 제압하기 어려운 상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 공습과 충격 요법에 의존하는 전략을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란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시칠리아 원정 그다음에 베트남전의 전철을 지금 미국이 밟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 모두 초기 승리에 취한 제국이 장기전에 빠져 붕괴한 역사적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쉐치는 미국이 패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규모 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20에서 50% 급등할 수 있으며 S&P 500이 일주일 내에 5에서 15% 급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다음에 한 달 내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불확실해지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다국적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면서 그는 패전이 현실화된다면 연간 15에서 30% 수준의 주가 하락과 달러 약세 그다음에 재정 적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러니까 금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요. 장세치는 이번 전쟁을 게임 이론의 덫으로 해석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외부 위협으로 내부 결속 수단으로 이거를 외부 위협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강력한 보복을 통해 정치적 위신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두 경쟁국이 동시에 소모되는 국면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누구도 물러서지 못하는 전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승리 없이 철수한다고 하면 전후 이 베트남 시기처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기술주와 소비재 중심의 증시는 1년간 30%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우리도 준비하셔야 돼요. 특히나 기술주 비중이 많으면은요. 저는 과감하게 이제 기술주 비중을 조금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 셰친이 말하는 이 미국 패배의 정의는 뭐냐? 그걸 또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장 셰친 이 사람은 미국이 이란 정권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비용, 신뢰 손실만 떠안으면 중동에서 또 영향력이 또 약해진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패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에서 반복된 군사적 압도, 그다음에 소모 전략, 퇴각 패턴을 또 밟을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폭격 전력으로 이란을 크게 때려도 이란 체제가 생존하고 석유 달러 시스템, 그다음에 달러 헤게모니가 약화되면 그게 패전이라는 프레임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보면 미국 패배의 7가지 핵심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란은 20년 준비와 미국 게임 이론에 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란은 20년간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그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시아파 민병대를 통해 미국, 이스라엘 이런 데를 반응 패턴과 취약점을 실전 테스트해 왔다. 그래서 계속 싸워왔다. 그래서 25년 12일 전쟁 및 이런 이후 공방도 미 이스라엘이 이 타격 능력과 정치적 한계를 재는 리허설이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 프레임은 뭐냐? 지금 이란은 외부 위협을 내부 결속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물러서면 체제 결속이 약화된다. 그다음에 미국은 강력한 보복으로 이 정치적 위신, 미국의 힘을 보여줘야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물러서면 동맹국의 신뢰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물러설 수가 없다. 물러서고 싶은데도.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두 경쟁국이 동시에 소모되는 국면이 기대되면서 더 강한 개입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그 누구도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야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군사적 비대칭성, 그러니까 드론이랑 요격 미사일의 이런 비용 격차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란 후티 자폭 드론은 대당 5만 달러 수준이거든요. 5만 달러 수준인데 미국 이스라엘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팩3가 발당 400만 달러, 그다음에 사드가 한 발당 1200만 달러, 그리고 아이언돔이 5만에서 10만 달러.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비대칭 사례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란 탄도미사일 한 발을 요격하기 위해서 11개의 요격 미사일을 쐈으나 모두 실패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공격 측은 싸게, 그다음에 방어 측은 비싸게 탄약을 소모함으로,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게릴라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공격 받았지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 공격할 텐데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면 그 가격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재고도 이제는 점점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은 냉전식 고가 정밀 무기 플러스 항모 스텔스기 구조로 최적화되어 있는데 지금 값싼 드론, 탄도미사일, 프록시, 이 대리 조직,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전의 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하이브리드전, 이런 게릴라전의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폭격으로 인프라를 날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저비용 공격, 그다음에 분산된 민병대 네트워크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요격, 출격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런 이란이 거의 뭐 이렇게 저가형 드론이랑 탄도 미사일을 섞어서 대량으로 운용해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요격 미사일, 미국이 이제 동맹국들에게 이제 요격 미사일을 제공을 하는데 이 재고가 빠르게 소모될 것이다. 특히나 이런 저가 드론으로 해서 코스트 임포지션이라고 해서 이 전략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결국에는 비용 격차로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가성비 전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예전에 이제 1800년대부터 지금 최근까지 이 강대국이랑 약소국 승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1800년대는 강대국이 전통적으로 우세했어요. 45년까지 우세했고 19세기도 우세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50대 50으로 근접한 승률을 갖고 있다.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는 정보전이나 드론이나 이제 밀사 공격이 생겼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강대국이 됐잖아요. 그 한국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결국에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박 때문에 질 가능성이 많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요, 여러분들 원정 전쟁입니다. 이란은 홈에서 방어하는 전쟁이고요. 그러면은 어디가 유리하냐면 홈에서 전쟁하는 사람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병참이나 국내 정치 문제, 그다음에 예산, 미디어,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강대국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어하기가 이제 더 쉽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란 공습과 지상전의 한계, 그러니까 공습만으로 이제 체제 전복은 어렵고 그렇게 된 때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리비아나 코소보나 이것도 막 엄청난 폭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상군이나 반군이 들어가서 장악을 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폭격만으로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란은 아까 제가 지리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규모랑 지역만 봐도 인구도 8,900만 이상이 살고 있고 GDP도 1.5조 달러, 그리고 면적도 우크라이나의 3배예요. 그 다음에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계산해봤을 때 리비아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엄청난 규모이고 이거를 폭격만으로 요격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눌러놓기가 어렵다. 그리고 요새화된 지하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과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압박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지금 산악지형의 이런 동굴식으로 아마 미사일 장비나 이런 거를 군사 거점을 옮겨놨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파괴하기는 쉽지 않다. 이 벙커버스트를 뭐 몇백 발 쏠 수는 없잖아요.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재고도 없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들 이라크, 파키스탄, 튀르키예
관계 등이 이제는 미국의 지상군의 발판을 제공할 확률은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그쪽 주변으로 가기에는 엄청난 상륙하다가 더 많이 죽을 수가 있다. 요즘은 방어하는 쪽이 훨씬 더 현대전에서는 유리하거든요. 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이런 항공 해상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쪽이 이제 요즘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하메네이가 결국에는 암살당했잖아요. 폭격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래 하메네이가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살아 있다고 하면 정치적 압박을 받으면서 아마 이란의 이 정권 붕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메네이가 이 죽으면서 결국에 순교로 칭송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 베네수엘라랑 다르게 종교 이슬람교로 똘똘 뭉친 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가 이렇게 순교로 포장되면서 이 죽음을 이제는 포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까방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이제 더 이제 지지층이나 아니면은 종교 이런 종교적으로 결집이 되면서 미국을 상대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프록시 전쟁, 헤즈볼라랑 예멘 후티랑 뭐 이라크, 시리아 민병대 이런 데들이 이란의 프록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는 후방이나 해상이나 이런 여러 데에서 게릴라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제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이런 데도 걸프만 국가들도 결국에는 아마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얘네들이 너무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거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아라비아 반도, 레바논, 에만, 예멘, 이라크, 시리아 이런 다면 전선에서 이렇게 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장기화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도 점점 손절을 하고 있죠. 특히나 영국조차도요. 이란 공습에 영국 기지를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방어용으로는 그냥 쓰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꿨거든요. 계속 압박을 주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렇게 됐고 스페인은 아예 쓰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스페인이 여기에서 이제 많이 도와줘야 지금 미국이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있는데 중동 작전을 그거를 스페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지금 뭐 관세를 때릴 것이다, 무역 중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동맹국들도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 뭐 이제는 중동 국가들을 계속 이제 다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국가들 다 타격을 하는데 이 이유는 이 페트로달러를 흔들기 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이란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란이 진짜 이 정신 나가서 지도층이 붕괴를 해버려서 그냥 정신 나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여러 곳에다 그냥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다. 계획 없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엉터리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요. 이란은 이미 이 전쟁을 준비해 왔고 작년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이랑 12일 전쟁 해봤잖아요. 해봤다니까 이 게임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놨고요. 이미 지금 지도층이 저렇게 붕괴할 줄도 알고 그 다음 지도자, 그 다음 시스템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공격이 지금 미군 기지랑 그 다음에 석유 인프라 이쪽 위주로 공격을 하고 있죠. 다 이거는 계획된 겁니다. 무슨 뭐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뭐 계획 없이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엉터리 해석은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건 다 계획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걸프만 국가들이 미국의 이 페트로달러로 결국에 얘네들 왕정이거든요. 그리고 군대도 없어요. 군대도 얘네들이 왜 안 키우냐면 군대를 많이 키워놓으면은 쿠데타 가능성이 내부에서 있기 때문에 이 왕정으로 굴리는 국가들이 얘네들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더 이렇게 이란만큼이든 아니든 여자들에게 히잡 쓰게 하고 그렇게 다 억압하는 이런 약간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국가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왕정 국가여서 군대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이 국가 안보를 의탁하고 그 의탁하는 명분으로 이 그 대가로 페트로달러를 해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달러의 패권이 그렇게 1971년 근본이 이제 폐지하고도 유지된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란이 그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니네들 못 지켜준다. 잘 생각해봐라. 이 페트로달러의 이 허상을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의미 없이 공격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이 대형 채널에서 그렇게 해석하시길래 저건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진짜 제 영상도 이렇게 많이 노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잠도 안 자면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란이 지금
경제 전쟁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만 연한 국가들 이제 사우디, UAE, 카타르, 아까 바레인 이런 데 원유나 가스 수출 터미널 이런 데를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실제로 이란은 지금 주변 에너지 인프라랑 항만 데이터 센터 이런 데를 위협하는 드론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담수화 설비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 공급의 60% 이상이 여기는 지금 사막 국가라서 물이 부족해요. 이 석유는 많이 나오지만 또 석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을 이렇게 담수화를 시켜서 물을 이렇게 얻어내요. 그래서 세계 담수화의 중심이거든요. 여기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걸프 국가들이 세계 담수화 시설의 용량의 50에서 60%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담수화수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고,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지금 일부 도시에서 음용수의 70에서 90% 이상이 담수화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대형 담수화 플랜트가 공격받으면은요, 단기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5만 달러 드론이 이제 리야드 담수화 설비에 이제 이런 걸 파괴한다고 하면요, 1천만 명이 2주 안에 물 부족을 겪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이란은 지금 담수화 전력 시설에 이런 타겟으로 이제 계속 드론을 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민중들의 이런 뭐라 하죠, 불만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뭐 데이터 센터나 AI 이쪽으로도 공격이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이런 데가 들어간다고 하면, 최근에 지금 보면 아마존 데이터 센터 이쪽에 실제로 드론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손상과 장기 장애가 발생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 중동 지방이 이제는 AI 허브로 이렇게 만들겠다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여기에 지금 뭐 아마존이랑 빅테크 이런 데가 많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1년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로 하겠다, 스타게이트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는 이란의 공격으로 AI 버블 붕괴까지도 올 수가 있을 지경까지 올 수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왜냐,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 그다음에 해상 원유의 물동량이 6분의 1, 그다음에 가스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데가 호르무즈 해협이고요.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란 회의는 여기 봉쇄를 의결했고요. 여기를 막겠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란도 봉쇄를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의 이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막고 뭐 자국의 물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 선박이 제가 보는 소식통에는 중국 선박은 지나갈 수 있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골 때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죠. 페트로달러 이제 시스템과 AI 버블 붕괴 위험도 있다. 그래서 사우디에 지금 이 미국의 AI 빅테크 스타트업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투자 중인데요. 사우디 국부 펀드랑 이렇게 해서 같이 투자 중이고, 최근에 1년 새에 중동의 국부 펀드가 AI 관련 투자액이 5배 급증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데가 블랙록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넣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보타주나 여기에 공격이 가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보자면은요, 석유 수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미국 주식이랑 AI 데이터 센터에 재투자하는 순환 고리로 이제 현대판 이제 페트로달러 2.0이 지금 되고 있었는데, 이란이 지금 이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타격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이런 중동 국가들이 생존 체제 보장을 위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이제는 이란이랑 친하게 지내고 석유 결제를 다변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 비중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AI 빅테크 투자 축소 또는 중단이 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위기가 되겠죠. AI 버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국 증시 AI 버블에서 외부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고평가된 빅테크 AI 자산이 급락해 폰지와 같은 이런 서사가 현실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는 UAE의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이란 공격을 받자 빅테크 기업들의 UAE 투자 계획을 재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버블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폭격으로만 안 되면은요. 미국 국방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성전을 하겠다 이런 또 허세를 부리던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자, 이란 정권 교체까지 목표를 올릴 경우 공중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죠. 지금 이제는 종교적으로 똘똘 뭉쳤는데 결국에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장 셰친 교수의 딜레마 구조를 보면은요. 미국이 지상군을 넣으면은요. 베트남, 이라크, 아프간급의 장기 소모전으로 재진입한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지상군을 안 넣으면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해 반쪽 승리 실질 패배. 그럼 이건 타코죠. 타코를 보통 할 것 같거든요. 시나리오 봤을 때 이것까지는 트럼프가 하지 않고 아마 지상군을 안 넣고 반쪽 승리로 휴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겼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정신 승리하면서 이렇게 여론전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지상군 투입을 미국한테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때문에 지상군까지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악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석유 달러 시스템이 이제는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우디가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전을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부추겼다.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부추겼다고 하고 영공 사용을 허용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우디랑 지금 이란도 순위랑 시아파라고 해서 종파 대립이 있거든요. 이슬람교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거에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동 에너지 패권의 사활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페트로 달러가 이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걸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 섹트는 아마 상승 시나리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아마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석유 기업들, 정유 기업들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락 리스크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세계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수요가 감소하면은요 다시 또 이제는 내려갈 수가 있다. 석유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섹터는 상승 압력은 뭐냐? 미국과 이스라엘이랑 그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무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방산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 ETF들 있잖아요. 뭐 방산 뭐 탑10 막 타이거 코덱스 솔 그다음에 플러스 뭐 라이즈 뭐 이런 방산 탑10 있잖아요. 에이스 뭐 방산 탑10 뭐 이런 종목들이 아마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ETF 한 번씩 보시면은 아마 많이 올라가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AI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투자 확대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셔야 되고 축소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빅테크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단기 충격이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충격이 있으면은요 폰지 붕괴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버블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랑 금이랑 암호화폐도 어떻게 될 것인가. 달러는 당연히 안전자산 수요가 단기에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역시나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약화되면서 달러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랑 플러스 돼서 달러 약세까지 하면은요 금값 강세가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거는 뭐 지금 금값이 뭐 5,200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6,000달러도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저는 그냥 세모예요. 뭐 여러분들 모아가실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안 한다. 저는 뭐 리스크 회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하락하다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과 은은 역시나 여러분들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수록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금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는 뭐 다음에 제가 또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는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뭐 다 말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때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진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는 단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잠긴다고 하면 이 원유 수입의 95%가 여기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면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데가
경기 둔화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스피선은 이게 잘못됐네. AI가 잘 모르나 봅니다. 코스피는 지금 뭐 5,000선이 아마도 이제 다시 깨질 수가 있고요. 환율은 1,500원이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죠. 1,500원, 1,600원 최악의 경우 이렇게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방어 섹터는 당연히 정유랑 화학 이 마진 개선이 일어날 것이고 방산이 또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결론 아까 처음부터 내려드렸죠. 이란 전쟁은 장기전 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판정패나 아니면은 단기전으로 가면 타코패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안전자산 쪽으로 여러분들 특히나 원자재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AI 이쪽이 점점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원자재랑 그다음에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 점점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여러분들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